23단원 부등식의 증명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부등식을 증명한다는 것은 크기를 알 수 없는 두 개의 식을 누가 더 큰지 비교를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두 개가 어떻게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크기 비교를 못하고 크기 비교하는 방법들이 있죠. 첫 번째, 두 개의 식 두 개를 뺐을 때 0보다 큰지 작은지 0인지를 비교함으로써 두 개의 크기가 누가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절대값이나 아니면 루트가 씌워진 값,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양수들이죠. 양수들에서 크기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나왔을 때 제곱을 시켜서 두 개를 뺐을 때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해 준다면 결국은 누가 큰지 알 수가 있겠고, 결국 이거를 표현하는 놈 중에 양수는 결국 P하고 Q 중에 Q가 더 클 수밖에 없다 라는 걸 보시면 되겠어요. 꼭 잊지 마실 건 제곱해서 빼는 것은 절대값이나 루트처럼 양수로 고정이 돼 있는 경우에 얘를 빼시면 돼요. 특이하게 음수인 경우, 둘 다 음수인 경우도 할 수는 있지만 둘 다 음수인 경우는 아예 맨 처음부터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를 만든 다음에 비교하신다 생각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커다란 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수, 이런 숫자의 경우에는 두 숫자를 나눠봄으로써 얘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2의 100제곱하고 3의 60제곱, 이런 것들은 좀 하기가 좀 불편하죠. 그래서 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2의 100제곱을 3의 60제곱으로 나눠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20제곱을 뽑을게요. 그럼 위에는 2의 5제곱, 아래는 3의 3제곱이 표현되는데, 여기 표현되는 요 놈은 계산이 좀 쉽죠. 27분의 32. 얘가 1보다 크기 때문에 20제곱 시킨다 하더라도 1보다 크겠죠. 따라서 이쪽 2의 100승이 3의 60승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증명 몇 가지를 좀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3번에 1번과 3번에 6번 두 가지에 대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3번에 1번은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표현을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a, b, c로 되어 있는 애는 다 실수입니다. 실수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놈들은 전부 다 0보다, 제곱하면 0보다 크겠지만 이 안쪽에 있는 요 놈이 0보다 큰지 작은지 몰라서 판단이 좀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만 실수해서 두 문자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보이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완전제곱 형태를 두 가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 가지고 완전제곱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완전제곱을 만드시면 됩니다. 따라서 a 플러스 2분의 b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의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제곱되어 있기 때문에 실수에서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뭐 등호가 성립하는 거는 이쪽이 0이고 이쪽이 0인 거니까 a, b가 다 몇인가? b도 0이 되는 이런 값이 있어요. 자, 다음에 여섯 번째 문제, 절대값 a 플러스 b가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좀 문제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에서는 포인트는
일단 이 앞에 있는 절대값과 뒤에 있는 절대값이 누가 더 큰지는 전혀 모르죠. 그런데 앞에는 플러스인데 뒤에 거는 플러스인 경우와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뒤에 것이 마이너스일 경우는 안 해봐도 앞쪽이, 그러니까 좌변 쪽이 0보다 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절대값 b가 좀 순서를 좀 바꿔놓고 하면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작다면 얘는 무조건 성립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이것도 플러스니까 누가 큰지 잘 모르겠죠. 그리고 이거는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절대값 벗기기 전에는 계산이 정상적으로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절대값이나 루트가 들어있는 양수의 크기 비교할 때는 제곱을 시켜서 비교하시면 됩니다. 제곱 빼기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를 제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하시면 뭐 이거는 a 플러스 b를 제곱한 거랑 똑같으니까 a제곱 플러스 2ab b제곱 빼기 a제곱 정리하시고 필요 없는 거 지우시고 다음에 묶어주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거는 당연히 이 AB보다 절대값 AB가 더 커요. 물론 같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쪽 절대값 AB가 상쇄를 시키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만족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이 되고 따라서 당연히 이게 더 크거나 같겠죠? 이쪽 앞쪽이. 그래서 절대값을 그러니까 제곱을 없애주면 절대값 a 플러스 b가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일단 첫 번째 파트 내용 정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등식의 증명 두 번째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산술평균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산술평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개의 숫자가 있으면 그것을 개수로 나눈 그냥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평균이에요. 근데 이 기하평균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거냐면 얘는 우리가 x랑 y가 있으면 산술평균에서는 더해서 일정하게 나오는 요 자리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중앙지점이 되어 있는 상태가 돼요. 근데 기하평균은 x랑 y가 있으면 두 개를 곱해가지고 연속으로 같은 값을 곱해가지고 그 다음에 y가 되게 하는 값을 찾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x에다가 뭔가를 곱하고 또 뭔가를 한 번 더 곱해서 y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얼이라는 것이 x분의 y에 루트 씌워진 것이 되고 따라서 중앙에 있는 여기에 있는 요 놈은 계산을 해보면 x에다가 루트에 x분의 y를 곱해주면서 되기 때문에 루트 xy가 돼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 놈은 뭐냐면 곱의 가운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곱의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 값이 뭐가 나오냐면 루트에 xy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크기를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누가 더 크냐, 나중에 뭐 조합평균까지도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 대한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외워두셔야 되고 반드시 외운 거를 사용하셔야 되고 증거 성립조건도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봐야 될 거는 전제조건, 문자의 조건에 관한 얘기예요. 문자는
모두 양수입니다. 양수예요. 그래서 두 개짜리 문자에 대한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산술평균이 2분의 x 플러스 y가 루트 xy보다 크거나 같다. 세 개짜리의 경우는 세 개짜리를 더해서 산술평균 시킨 놈이 세 개짜리를 곱한 놈의 세제곱근 시킨 거죠.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등호 성립 조건은 당연히 x랑 y랑 같다. 또는 x랑 y랑 z랑 똑같다. 그 문자가 동일해야만 성립을 해요. 일단 꼭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양수이고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는 거. 그리고 문자 등호 성립 조건은 문자들끼리의 값들이 서로 동일할 때 성립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뭐 증명은 두 가지, 그러니까 두 개짜리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써먹는 거 위주로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잘 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중에 누가 더 크냐를 비교하려고 하면 결국은 루트가 있네요. 불편하니까 제곱을 시켜서 빼보겠습니다. 산술평균 제곱하고 기하평균을 제곱해서 빼주면 4분의 x제곱 플러스 2xy y제곱 빼기 xy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뭐 간단한 내용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일단 문제를 몇 가지를 좀 확인을 좀 해볼게요.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이긴 하지만 조금은 좀 어려운 좀 응용되어 있는 문제 몇 가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x가 1보다 크다. 좀 눈치를 채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산술기하를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전제 조건이 양수라 했는데 x가 1보다 크다. 변형을 해주셔야 돼요. x-1이 0보다 크다. 따라서 요 놈이 산술기하를 표현하는 문자지 x가 산술기하 표현하는 문자가 아니라는 거. 결국은 x-1 덩어리로 문제를 보셔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놈을 x-1 중심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2라는 부분이 없었으니까 2라는 부분을 더해 주시고 이 부분에만 정해진 숫자가 아닌 변하는 숫자에만 산술기하를 적용을 해 주시는 거예요. 2 루트 2개 곱하고 따라서 얘는 몇이냐면 4루트 2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 식의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아까도 이거 등호 성립 조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쪽과 뒤쪽, 산술평균, 기하평균 만드는 앞쪽과 뒤쪽에 있는 숫자가 서로 동일할 때입니다. 따라서 2의 x-1의 제곱이 4가 되고 결국은 지우시면 2가 되겠죠. 따라서 x-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에서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데 문제는 x가 1보다 컸으니까 x의 값이 언제일 때냐면 1 플러스 루트 2일 때만 등호가 성립하게 되겠어요. 자, 이제 한 문제 정도만 더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고 다음에 뒷부분에 코시 슈버리츠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좀 할 거냐면 11번 문제 x 플러스 2y가 1일 때 2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패턴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1차의 합이 있는데 그것의 역수들의 합의 형태로 되어 있는 문제의 경우는 풀이를 통분시켜서 산술기하를 적용하는 형태가 잘 안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x 플러스 2y라고 되어 있는 값과 2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이라는 값을 곱한 놈을 먼저 계산을 한 후에 계산을 해주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x분의 y, y분의 x처럼 서로 역수관계인 것들이 등장을 해요. 여기에다가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적용해 달라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만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적용하면 2 루트 안에 이거 곱해서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인 거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요거 계산을 해주시면 4 플러스 2분의 1, 2분의 9가 되겠죠. 네. 다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앞에 산술기하 형태의 조건이 절대부등식 중에서 문자 조건이 양수인 거를 가지고 사용하는 조건이라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 자체가 뭐냐면 문자가 실수에서 다루게 돼요. 그러니까 실수라는 전체 문자에서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문자 자체의 구성이 제곱된 수와 1차의 합, 제곱된 합과 1차의 합의 관계성으로 등장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문자 두 개짜리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a 제곱, b 제곱, 제곱된 합이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돼 있는 놈이 ax 플러스 by의 전체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들을 표시하는 겁니다. 여기서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은 뭐냐면 a와 x, b와 y의 비율이 동일할 때예요. 앞에서는 산술기하에서는 a와 b의 두 문자가 같아야 되지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는 a분의 x와 b분의 y 두 문자 사이의 비율이 동일할 때 이게 등호가 성립을 하는 조건이에요. 자, 3개짜리 문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그냥 확장이 가능합니다. a제곱, b제곱, c제곱, 그 다음에 x제곱, y제곱, z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ax 플러스 by, cz의 전체의 제곱이 되고 여기 표현되는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은 a분의 x,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자의 비율이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동일할 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우리가 보통 최대최소를 다룰 때 일반적인 최대최소, 함수의 그래프의 최대최소를 다루기가 어려울 경우에 자주 사용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몇 가지 문제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3번에 2번을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에서 x 플러스 2y의 최대값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풀이 방법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1학년 때 배웠던 원을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2학년 때 이과에서 사용하는 삼각함수를 쓰는 방법 등이 있지만 여기서는 식으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어떤 거냐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핵심 부분을 표현을 하면 내용을 다 외우셔도 되지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제곱의 합과 그 다음에 1차의 합이 등장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자, 또 다른 힌트. 일단 제곱의 합과 1차의 합이 등장하면 쓴다. 거기에 문자가 양수가 아니라 실수 조건으로 나왔을 때, 문자의 조건이 실수면서 제곱의 합과 1차의 합으로 표현될 경우에 그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알 수 있는 게 제곱의 합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앞쪽의 개수가, 이 앞쪽의 개수가 1이고요. 이 앞쪽의 개수가 2예요. 이 앞쪽은 다 1인데, 그러면 좀 문제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제곱의 합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있는데, 이 앞쪽에 어떤 제곱을 이렇게 더해주면 이놈이 x 플러스 2y라는 것의 제곱이 될 것이냐를 찾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쪽에 1이 있고 2가 있었으니까 여기도 1의 제곱과 2의 제곱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따라서 5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x 플러스 2y의 전체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고, 요것이 5니까 따라서 x 플러스 2y의 2y가 마이너스 루트 5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루트 5까지. 따라서 최대값은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하나만 더 해보고 그 다음에 23단원 부등식의 증명 파트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짜리를 증명을 해볼게요. 6번을 하겠습니다. 3개짜리는 따로 연습을 해보시고요. 6번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x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양수는 아니에요. 0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산술기하를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일단 문제가 x 플러스 2y는 1일 때 루트 x 플러스 루트 2y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돼 있는데, 문제의 포인트는 여기 있는 놈이 a고 루트 2y가 b가 됐을 때 이 앞쪽에 있는 내용은 뭐가 되냐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으로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제곱의 합과 1차의 합으로 줬던 거를 1차의 합과 루트의 합으로 줬는데, 이거를 변형시키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제곱의 합과 1차의 합의 관계랑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로 코시-슈바르츠를 쓰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루트 x, 루트 2y를 제곱한 거. 이것이 앞에다가 뭔가의 제곱과 뭔가의 제곱을 더해가지고 이것이 루트 x 플러스 루트 2y를 제곱한 놈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들어줄 수 있으면 되겠죠. 앞에 개수들이 전부 다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 곱해졌기 때문에 1의 제곱과 1의 제곱을 곱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2 곱하기 1 여기에 루트 x 플러스 루트의 2y의 전체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따라서 루트 x 플러스 루트 2y는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로 나오는데, 문제에서 이제 줬듯이 이 조건들이 다 양수죠. 이 조건들이 양수예요. 따라서 이런 값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다시 쓴다면 루트 x 플러스 루트 2y는
0보다는 크거나 같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로 변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단어는 기본적으로 증명하는 내용이고 외워야 될 것들이 많은 단원이에요. 응용할 문제도 많고 많은 연습이 좀 필요하니까 연습을 좀 더 많이 해 오도록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